다음으로 이제 마크2 제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실게요. 네, 흔들림을 정복하다 알파7 마크2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파7 마크2는 알파7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풀프레임의 대중화를 선언하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있는 알파7과 그리고 3640만 화소로 최고의 해상력을 자랑하는 알파7R을 처음으로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ISO 409,600을 지원하는 초고감도를 지원하는 7S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바로 지난달에 흔들림을 정복하다는 7 마크2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7 마크2 발표 후에 SLR 클럽에서 가장 많은 반응, 드드드드 놀랍다는 반응이죠.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풀프레임 바디에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술인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측 손떨림 보정 유닛이 이렇게 위치하고요. 피치와 여우라고 하는 망원의 흔들림, XY축, 좌측, 롤 회전을 보정하는 우측 손떨림 보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엔돌 쉐이크, 화각대에 따른 망원에서의 효과인데요. 보통 손떨림 보정이 없을 때 이렇게 망원에서 줌을 당겼을 때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손으로 찍었을 때 보신 바와 같이 손떨림 보정 적용했을 때 마치 화면을 멈춘 것 같이, 그리고 찍었을 때 이렇게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좌우 XY축 손떨림 보정입니다. 심하게 이제 망원에서 이제 꽃수를 찍으시는 접사한 환경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손떨림 보정을 시켜봤고, 마지막으로 XY 좌측을 통해서 아주 안정적인 껐을 때와 켰을 때 화면을 통해, 그리고 찍었을 때 결과물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 쉐이크 360도 이렇게 회전되는 장면인데요. 어두운 환경에서 손으로 이렇게 건물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보정이 없는 상황에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롤 쉐이크를 통해서 껐을 때와 켰을 때 확연히, 그걸 찍었을 때 이렇게 다 블러 처리가 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A 마운트가 갖고 있던 바디 내장형 그리고 렌즈 내장형이 2축 손떨림 보정을 지원했던 거에 반해서 7 마크2는 5축 손떨림을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피치 여우 같은 경우는 주로 망원 촬영 시에 발생하는 그 렌즈 앞단의 기울어짐을 보정하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껐을 때 그리고 켰을 때 100mm 망원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마치 멈춘 것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찍은 결과물 역시 흔들린 사진, 이렇게 안 흔들린 사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의 1초죠. 아주 느린, 평소에 손으로 찍기 힘든 이 느린 셔터 스피드에서도 멀리 있는 새를 흔들림 없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XY, 좌우측 보정. 주로 접사나 매크로 촬영 시에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보정하는 건데, 1번이 모두 다 껐을 때입니다. 그리고 2번은 XY축 제외하고 3축을 켰을 때이고, 마지막 3번이 XY를 포함한 5축 손떨림 보정을 켰을 때 확연하게
흔들림이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찍은 사진 결과물 역시 이렇게 흔들림 없는 사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또한 60분의 1초 접사 촬영 찍으실 때 이렇게 쉽지 않은 셔터 스피드에서도 이렇게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인상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롤 흔들림 보정입니다. 특히 장노출이나 야경에서 삼각대 없이 찍으실 때 Z축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보정을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3번 Z축 롤 쉐이크를 이렇게 보정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피사체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켰을 때, 껐을 때 이렇게 흔들림. 특히 이 우측 손떨림 보정이 이렇게 아까 망원도 있지만 야경에서 이렇게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효율이 있는 거는 이렇게 느린 셔터 스피드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가 없을 때, 그리고 손을 찍을 때, 그리고 느린 셔터 스피드에서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감도로 ISO를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가 적은 좀 더 해상력이 좋은 사진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5분의 1초라는 매우 놀라운 셔터 스피드에서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측 손떨림 보정은 최대 4.5스타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샘플은 4분의 1초에서 아주 느린 4분의 1초, 평소 같으면 다 흔들리는 사진이겠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사체에는 인물은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강물은 정말 장노출 찍으신 것처럼 기존에 약간 좀 시도해보기 힘들었던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또 20분의 1초의 느린 환경에서 마치 패닝샷을 찍듯 배경이 흐려지면서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게 찍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데모 촬영을 해봤는데요. 우측 손떨림 보정으로 한 0점을 잡아봤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죠. 0점 표적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망원 환경에서 15분의 1초의 좀 느린 셔터 스피드로 한번 0점을 잡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정 기능을 끈 상태이고요. 화면에서 LCD 화면, EVF 화면에서도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거 확대 안 해봐도 흔들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화면에서 보정 기능을 한번 켜봤습니다. 마치 시간을 멈추듯 피사체를 확연히 잡아주는 안정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찍은 사진을 저희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봐도 작은 문구 흔들림 없이 15분의 1초라는 아주 느린 셔터 스피드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진 찍으신 거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좌우 화면도 비교해 보셔도 손떨림 보정이 없는 거랑 있는 거 정말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손떨림 보정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축 손떨림 보정 대비했고 또 타사 DSLR 같은 경우는 렌즈에서 이축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죠. 하지만 세븐 마크2는 우측에서 손떨림을 보정을 지원하면서 렌즈 역시 폭넓게 쓰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소니 미러리스 E마운트, 소니의 A마운트 렌즈 어댑터와 함께 그리고 타사 수동 렌즈라든지 타사 AF 서드파티 렌즈 역시 어댑터를 통해서 손떨림 보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떨림 보정은 소니의 그 줌렌즈 같은 경우에 손떨림 보정을 가지고 있는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렌즈의 손떨림 보정이 렌즈에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렌즈에서 2축 그리고 바디에서 3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손떨림 보정이 없는 미러리스 렌즈라든지 A마운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서 5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 아까 서드파티 렌즈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파7 마크2로 초점 길이를 접점을 통해서 전송을 못해주면
세븐 마크2는 5축을 지원을 못하고 3축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서드파티 렌즈 같은 경우는 3축 손떨림 보정을 지원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적어놨지만 그 서드파티 렌즈와 모든 아답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모든 렌즈 아답터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성능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하는 부분은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수동으로 손떨림 보정을 이렇게 적용하실 때 초점거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8mm부터 1000mm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서드파티 렌즈도 3축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렌즈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인물을 8분의 1초의 아주 느린, 좀 어두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8분의 1초 아주 느린 환경으로 찍어서 뭐 인물은 이렇게 이제 흔들림 없는 해상력이 높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흩날리는 약간 느낌이 있는 사진을 이게 찍을 수가 있었고요. 이 5축 손떨림 보정 기술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SLR 클럽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올림푸스에서 온 기술이 아니냐, 소니와 올림푸스가 소니가 사실 올림푸스에 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렇게 받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본사 엔지니어를 통해서 소니 자체의 기술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축 손떨림 보정의 기술은 소니의 기존의 렌즈 손떨림 보정의 엔지니어, 그리고 캠코더의 BOSS라는 손떨림 보정 기술의 엔지니어, 그리고 기존의 A마운트 바디의 바디 손떨림 보정의 기술자들이 새롭게 TFT를 구성해서 설계부터 처음까지 모두 한 새롭게 저희가 개발한 저희의 자체 고유 기술입니다. 이 손떨림 보정 기술을 목표는 작게 만들자. 저희가 풀프레임 DSLR도 아닌 심지어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작게 만들자. 그리고 전력을 적게 먹자.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보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알파7 마크2의 5축 손떨림 보정이 기존의 2축 손떨림 보정 유닛보다 더 작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손떨림 센서가 어떻게 보정 유닛 안에서 시프트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고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동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안에 홀 센서를 위치해서 작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캠코더의 기술을 가져와서 전력을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전작인 1세대인 알파7 대비해서 좀 더 많은 컷을 찍으실 수가 있고 전력을 적게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7마크2 손떨림 유닛은 손떨림 보정만 분석하는 반도체 LSI 칩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과 이제 발열을, 그리고 소음이나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볼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가벼운 손떨림 보정 유닛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거를 손떨림 보정 기능을 수동으로 놓고 이렇게 반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디 안에서 센서가 어떻게 부르르 이렇게 떨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떨림 보정 유닛이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버전 1.0이었는데 1월 8일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향상이 되었어요. 손떨림 보정 기능이. 그래서 1.0 대비해서 써보신 분들, 요새 체험단도 하신 분들 계시고 초기에 예약 판매로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손떨림 보정 기능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AF 부분입니다. 알파7 마크2는 117개의 위상차 AF와 25개의 컨트라스트 색 대비를 통해서 AF를 잡는 AF 칩거점을 통해서 듀얼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1세대인 알파7 대비해서 30% 속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배 동체 추정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파7 유저분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알파7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AF 속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렌즈와 센서,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 비욘즈 X라는 3요소를 통해서 AF 속도가 제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7 마크2 같은 경우는
이미지 프로세싱의 AF 알고리즘을 향상을 시켜서 기존 대비해서 AF 속도를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의 소니 알파의 모델이죠. 정우성 씨. 보시면 이제 AFC 연속 모드에서 정우성 씨가 이동함에 따라서 AF 측거점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추적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희의 그 AF 시스템 사실은 작년 3월에 출시된 알파 6000에 지금 APS-C 크롭 바디 중에서 AF 스피드가 가장 빠르다라고 저희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알파 6000에 AF 시스템과 동일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상차의 영역 안에서 빠른 동태 추적이 가능하고 빠른 초점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또한 초당 5매 연사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라곤 AF라든지 향상된 위상차의 AF를 통해서 5연사 통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알파7 출시 이후로 가장 좋아하시는 기능이세요. 소니의 얼굴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에 초점을 맞추는 IAF,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곤 AF를 통해서 향상된 동체 추적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서머리를 한 부분입니다. 알파7 대비해서 AF 속도가 30% 향상이 됐고 AFC 연속, 아까 추적 기능 아메바처럼 살아 움직이는 포인터가 표시가 가능해졌고요. 동체 추적 능력이 1.5배, 그리고 최신 알고리즘을 채택했고 라곤 AF와 플렉서블 스팟, 아주 세밀하게 작게 원하는 위치에다 조정하는 스팟 AF에서도 그 동체 추적이 같이 결합해서 추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알파7의 가장 큰 자랑이죠. 작은 기존 DSLR 대비해서 반 정도의 작은 사이즈와 무게의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2430만 화소를 통해서 아름다운 디테일과 개조 표현, 그리고 소니 센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라고 인정들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풀프레임 센서의 장점, 아름다운 배경 흐림, 아웃포커싱이 가능한, 그리고 이런 뛰어난 해상력을 자랑하는 접사 사진입니다. 또한 비욘즈 X를 통해서 노이즈 능력도 향상시켰고요. 비욘즈 X를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살려주는 소프트웨어로 디테일 재현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7 대비해서도 알고리즘을 향상해서 노이즈를 많게는 한 스타까지 저희가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알파7S에 탑재된 XAVC-S라는 소니의 가정용이긴 하지만 고급 동영상 포맷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전송 ULP 트레이트가 50 Mbps를 지원하는 고급 동영상 포맷을 통해서 동영상 화질도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죠. 네, 영상으로 제가 우측 손떨림 보정과 함께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스포츠카를 이렇게 부드러운 모션과 함께 한번 찍어봤는데, 이제 유리창에 보시면 세븐마크2로 그냥 한 손으로 찍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찍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동영상도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우측 손떨림 보정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부드러운 동영상을 찍고 있고, 보통 이렇게 흔들림 없는 동영상을 찍으려면 스테디 캠이라든지 리그라든지 이렇게 부속 액세서리를 통해서 많은 부속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세븐마크2는 한 손만으로 핸들만으로도 부드러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세븐마크2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XAVCS 포맷이 7S와 같이 지원이 됐고, 픽처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4K랑 슬로우 모션 제외하고는 7S와 동일한 고급 동영상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조작성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리즈의 피드백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7 유저분들이 가장 아쉬워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LR 클럽에서 가장 많이 까주셨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전작 알파7 대비해서 40% 빨라졌습니다. 전원 스타트가 빨리 키고 빨리 찍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립도 변경됐고 새롭게 다이얼도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립이 좀 더 편하게 단단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셔터 위치 정말 불편하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단부로 이렇게 빼서 좀 더 편하게 셔터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버튼도 총 한 가지가 더 늘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조작성이 더 편리해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본사에 출장을 많이 가서 이제 뭐 엔지니어들하고도 미팅을 하는데, 엔지니어 분들이 이 부분을 꼭 강조해달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셔터 버튼의 크기가 10파이로 더 커졌다. 그리고 가죽의 질감이 더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더 좋아졌다. 약간 일본 그 엔지니어의 좀 약간 오타쿠 같은 성향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 꼭 말씀해달라고 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셔터 위치가 상단으로 나오면서 좀 더 그립이 편해졌고 셔터 누르는 것도 편해지셨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합금 7R과 7S와 동일하게 전면부와 상단부까지 전체 다 마그네슘 합금 부위입니다. 그리고 알파7에서도 가장 좀 아쉽다고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 마운트부를 아주 강화하였습니다. 알루미늄 마운트부를 강화하였고요. 그 다음에 방적 기능, 그 다음에 먼지 제거하는 코팅 시스템 기능, 내구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틸트 LCD 로우 앵글로 밑에 애기를 찍으실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이 앵글로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틸트로 찍으실 때 편하잖아요. 이렇게 LCD의 화소가 120만 화소로 더 화소가 좋아졌고 각도도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 알파7 틸트 LCD는 이렇게 틸트를 하다 보면은 뷰파인드에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뷰파인드에 가려지지 않게 좀 더 뺄 수 있게 설계를 했고, 또 그 LCD 두께도 좀 더 얇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측 손떨림 보정 유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매 더 찍을 수 있게 배터리 효율이 더 향상이 됐고, 특히 USB로 통해서 바디가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충전 속도가 50% 정도 빨라졌습니다. 정말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성 유저분들이 좋아하시는 얼굴을 포샤시하게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소프트 스킨 기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환경에서 유용한 다중 프레임 노이즈 리덕션 기능 마찬가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터치나 원터치 아니면은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바로바로 SNS에 업로드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웹이라고 사실 한국에 런칭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이제 런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카메라 앱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뭐 보통 타임랩스라든지 이런 인기 있는 어플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0여 종이 넘는 폭넓은 렌즈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까 로드맵에 말씀드린 렌즈, 새로운 렌즈들 저희 봄까지 다 출시할 예정인데 정말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24-240 10배 줌 전천후 줌 렌즈입니다. 아마 여행이나 동영상 찍을 때 이제 많이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사 찍으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90 마크로 렌즈 f2.8 G렌즈입니다. 저희의 프리미엄 렌즈 90 마크로. 그리고 35.4 밝은 조리개 사이즈, 저희 칼자이즈 가장 프리미엄한 단렌즈, 이제 인물용 스냅용 전천후 스냅으로 35mm 표준 화각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저희 35.4 프리미엄 사이즈 중렌즈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28mm f2.8의 밝은 조리개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대에
단렌즈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학 컨버터, 광각 컨버터 같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니답게 알파 7과 호환되지 않는 7 마크 2 새로운 세로 그립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예. 저희 배터리 그립이라고 안 하는 게 저희 그 조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좀 더 균형이라든지 이렇게 더 아주 세로 그립에 대한 만족도 높으시더라고요. 예. 출시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요약입니다. 7 마크 2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이자 미러리스 카메라의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을 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파 7 대비해서 AF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내구성과 조작성도 좋아졌습니다. 동영상도 XAVCS 포맷을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기다리신 경품 소개, 경품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공식적인 행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뒤쪽에 저희가 알파 7 마크 2 및 7 상품들을 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다양하게 상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알파팀 DI 부장님이신 배준 부장님의 클로징 멘트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타는 금요일날 귀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있다가 작년 6월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3년 6개월 정도 나와 있었고요. 2006년도에 처음 소니가 렌즈 교환식 카메라 알파를 런칭했을 때 런칭 담당 프로덕트 매니저였습니다. 제가 런칭하고 2010년도까지 알파 마케팅을 담당하다가 이제 다시 싱가포르에 나가서 아시아 쪽 비즈니스를 한 3년 6개월 정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시장 조사 기관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그 데이터를 받고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2006년도, 2007년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7년도에 알파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1.5%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표를 써가지고 아예 그만두겠다고 아예 이야기를 했었어요, 회사에. 도저히 왜 소니가 정말 이 비즈니스를 왜 시작해서 이렇게 담당자를 괴롭게 하는지, 점유율도 안 좋고 재고는 쌓이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이후로 제 인생에 정말 크나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때 상사가 혼자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한번 팀을 꾸려봐라. 알파 팀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비즈니스 한번 도전해봐라. 그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사업부장님이 그 발표를 했어요. 왜 소니는 도대체 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까? 이 엄청난 브랜드가 있는데 거대한 그 카메라의 공룡 기업이 뭐 캐논과 니콘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 도저히 여기서 뭐가 먹을 게 있다고 너희가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이런 시장에 뛰어드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충격적이어서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그냥 그 기자분들도 그냥 참 말은 멋있는데 좀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렇습니다. 소니가 왜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는가, 왜 DSLR 시장에 뛰어들었는가 이거에 대한 단 한 줄로 그냥 딱 끝났어요. 카메라에 숨겨진 모든 가능성에 도전한다. 이게 그때 그 딱 한 줄의 그 미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단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소니 브랜드가 그때 그 당시 카메라 브랜드도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노력하면 아직도 분명히 유저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카메라는 아직까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디지털 기술과 광학 기술을 다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굉장히 꿈의 카메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었지만 이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주 월요일 날 믿기지도 않는 시장 점유율 40% 그리고 간발의 차로 이긴 적은 있었어요. 0.1% 뭐 2대 차이로 뭐 캐논을 추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4월. 근데 40%대 33%, 33.9% 엄청난 정말 결과였고
그래서 저는 저희 팀과 같이 막 술을 마시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하필 또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광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서울 광주 세미나하고 다 너무 지쳐가지고 했는데 집에 왔더니 이제 와이프가 술을 준비해서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그 꿈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소니는 지난 3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시장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선보였습니다. 그 뭐 정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알파를 런칭했을 때는 저렇게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그냥 뭐 사실 현실적으로 꿈은 꾸지만 엔지니어들도 그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컴팩트 사이즈의 풀프레임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현실을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정말 놀라울 만한 그런 카메라들을 내놓은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진짜 소니가 얼마만큼 도전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최고 화소인 3,500만 화소의 7R, 그 다음에 초고감도 40만 9,600의 7S, 그 다음에 이번에도 손떨림 5축 손떨림 보정 탑재는 모두 세계 최초입니다. 7 마크 2. 그 다음에 컴팩트에서도 RX100 마크 3를 런칭하면서 굉장한 시장에 신선한 그 충격을 줬죠.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아직 시작이다, 아직 멀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그 한국이 굉장히 온라인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커뮤니티나 인터넷상으로 다 정보를 얻으세요. 아니면 친한 분들 만나서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해서 얻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카메라, 내가 관심 있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진짜 오프라인에서 좀 얻고 싶다. 직접 만나서 소니가 직접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만나 좀 재미있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오랜 동안 그런 고객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속적인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경품도 드리고 예전에 계속 이렇게 경품도 드리고 했는데 항상 아쉬운 게 가격도 좀 할인해서 주면 안 되나 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더 좋은 카메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그 좀 격려 부탁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전해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좋은 카메라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가족분 가족이 같이 오신 분 있어요? 가족. 두 가족분이 있으시나요? 잠깐만 한번 손 한번 들어. 저희가 세 분이 오셨어요? 여기 두 분? 세 분이신 분 나오세요. 저희가 원래 그 가족이나 아이와 같이 오신 그 분한테는 저희가 케이크를 하나 준비하는데 가족분인데 아이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아기들이나 이제 그 어린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이번에 뭐 약속하지만 케이크입니다. 오늘 부모님들 드시는 거 좀 고맙습니다. 식사를 안 스마트폰.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대중부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 인간극장을 듣는 듯한 느낌. 진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상품들 보시면서 다양한 체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